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 해운대 을 선거구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정무입니다. 오늘 방송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후보 간의 토론을 통해서 들어보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해운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는 토론 방식과 공통 질문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어서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나 답변 순서 등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또한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상 기준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모두 발언에 이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발언 시간을 넘기게 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오늘 두 분께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출연한 후보들의 간략한 소개와 인사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살맛나는 해운대 말보다 행동 윤준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인사말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 만나보시죠. 사 년 동안 약속 그 이상을 실천했습니다. 일 잘하는 김미애가 완전히 새로운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해운대구를 주민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각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 주어지고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그리고 반송반여 재성동 주민 여러분,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김미애입니다. 10대 여공이 변호사 국회의원으로 성장 발전한 것처럼 우리 반송반여 재성동을 완전히 새로운 해운대로 만들겠습니다. 초선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했고 원내 대변인 등 중앙당 주요 당직을 맡아 실력과 경험을 쌓았고 삼성 같은 초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힘있고 실행력 있는 집권 여당 재선 의원이 되어 센터 미주구를 비롯한 새로운 해운대를 만드는 현안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처음과 끝은 온 마음을 다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김미애다운 당당 소신, 따뜻하고 희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후보자님 시작해 주시죠. 선거운동 한다고 반송동 언덕길을 걸으면서 절로 한숨이 납니다. 재송 한마음시장 할머니의 꼬깃한 한숨에는 절로 눈물이 납니다. 장사 망한 사연과 하소연에는 절로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이제 어쩌냐는 절망과 망연자실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지와 무능으로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민생을 외면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막아 세워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입을 털어막고 무소 불의의 권력을 휘두르 헌법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린 무도한 정권입니다. 해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나라를 나라답게 윤준호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에 관한 겁니다.
자,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께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 한 가지, 그리고 이 공약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예산 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신센텀선 건설과 KTX 이음열차 센텀역 정차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송, 반여, 반송 지역 발전에서 최대 현안인 제2센텀 산업단지의 조속한 완공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시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진입도로 개설 없이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서비스 수준은 최하위로 추락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제2센텀 산업단지에서 원동 IC를 거쳐 우동 센텀시티를 연결시키는 도시철도 신센텀선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기업들을 제2센텀 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센텀선 건설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교통 전문가이신 정헌영 전 부산대학교 교수님의 자문을 충분히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저 윤준호는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부산시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터널 건설 사업과 청량리에서 부전적으로 오는 KTX 이음열차의 재송동 센텀역 정차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네, 시간 1분 30초를 다 쓰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이고요.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저의 비전인 새로운 해운대의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정주 환경 개선으로 그 핵심은 센터 미주구 도심 융합 특구를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센터 미주구는 도심 외곽이 아니라 도심 속 58만 평 평지, 그리고 부산역 신항 공항과 불과 30분 거리에 건설됩니다. 그 이점을 최대한 살려 ICT, 로봇, AI 등 4차 산업을 견인할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유능한 지역 인재가 일, 주거, 문화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고밀도 혁신 플랫폼을 조성하는 겁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벤처 창업기업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인재 양성기관을 통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도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인 석대천 부근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대통령께서 센터미주구 부산형 테크노밸리 조성을 약속하셨고 19일에는 풍산 이전에 대한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풍산 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고 실행력, 추진력 있는 집권 여당 재선 의원이 되어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후보들의 제1호 공약, 그리고 그 이행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주어진 시간인 11분 안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도권자는 한 번에 가급적 2분 이내 발언을 해주시고 상대방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 김미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11분입니다. 후보자님 시작해 주시죠. 윤 후보님, 2020년 3월에 센터미주구 그린벨트 해제 안건 중도의 심의 통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당시에는 10가지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해제였죠. 예. 그런데 지금 10가지 조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해결한 풍산금속 이전. 그거 해결하셨습니까?
그쪽에 MOU 할 때 그 다 들어가 있었죠. 아니 풍산 이전지가 그때 정해졌습니까? 충분히 그쪽에 부산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풍산하고 삼자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그 MOU 내용 안에 그쪽이 MOU 내용을 제가 봤는데 없는데요. 혹시 정확한 정보 맞습니까? 당연히 정확한 정보죠.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양해 각서를 보면요.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아니 그때 그쪽에 뭡니까? 여기에 이전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 22년에 그쪽에 그 기장 제가- 국민들이 아니 질문을 했으면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그 준비를 좀 시간을 줘야 제가 이야기를 하죠. 네, 답변해 보세요. 아니 박영준 시장이 그 당시에 그 뭡니까 기장 국민들이 그쪽에 시청에 농성을 할 때 그 농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지역의 주민들이 그쪽에 풍산에 들어간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농성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실이 기장 아니라는 군수도- 걸 말씀을 드릴게요. 기장 군수도- 30초 드렸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10가지 조건이 부여됐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거기에는 7항에 보면은 일하는 분들의 주거지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 9항에는 지금 알고 계신 대로 풍산 이전지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풍산 이전지에 여러 제약이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거 당연하죠. 뭐가 당연한지 설명을 해보세요. 풍산은 국가 전력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전력 산업이라는 것은 그쪽에 들어갈 만큼 조건들이 형성돼야 되기 그 때문에 조건이 뭔지 아세요? 조건이 아무래도 그쪽에 원자력 국가 전력 산업에 기치는 그쪽에 원전 근처에는 갈 수는 없고 그리고 그쪽에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36개월 정도 건설이 필요한 땅이 굉장히 큰 위치가 10만 평 이상의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안전거리와 기반시설, 지형 조건 등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전지가 까탈스럽고 게다가 15만 평에서 25만 평 상당의 부지가 비어 있는 곳이 상당히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지가 상당히 어려웠고 2020년 3월에 이미 이전지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건 허위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20년 9월에 풍산의 박우동 사장을 국회에서 만나서 빨리 이전지를 정해주세요 해서 알겠다고 10월에 하겠다고 하셨고 그 결과 20년 12월에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미지구 도심융합특구를 지지하고 찬성합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죠. 아니 그때 제가 21년에 상당히 각고의 노력 끝에 부산의 다른 기초단체도 원했지만 센터미지구가 최적지라고 설득을 해서 우리 센터미지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알고 계시는 윤 후보님이 알고 계시는 그 조건에도 상당한 정주 요건 같은 게 있거든요. 도심융합특구의 취지가 뭔지 아세요? 그 질문을 하신 겁니까? 네. 좀 요번에 좀 30초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전혀 사실과 다른데요. 뭐냐면은 풍산이 가장 갈 수 있는 위치가 부산시 전체는 그 당시 24군데가 있었는데 아니 도심융합특구의 취지에 대한 질문이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죠. 그에 관계되는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기장 군민하고 기장 군수가 반대를 해서 박영준 시장이 22년 9월에 자기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가 시간이 뭡니까? 지나갔는데 도심융합특구의 취지는 도심이 기존 너무나 간단한 제가 거죠.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존 산다는 도심 외곽에 있는데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접근성 높은 곳에 일하고 주거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주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거 맞죠? 그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거는. 그런데 왜 센터 미지구 도심융합특구에 주거는 절대 반대한다고 하십니까? 30일 보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세요. 벌써 몇 초 지났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그 가장 핵심입니다. 그 57만 평 안에 그쪽에 그 아파트가 지금 3,600세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만약에 아파트가 3,600세대 들어와 버리면 그 옆에 있는 반송과 반여 1사동, 반여 3동은 아파트에 지어보는데 어떻게 분양이 가능합니까? 그쪽 산업단지가 오롯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 같은데 그 차분히 좀 검토를 해보면은 충분히
그 내용 안에 산업단지에 적합한 제가 너무 지금 최소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언제 출발을 했는지 2020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제가 도심융합특구 지정받았을 때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때 보세요. 기존 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설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근거리에 있어야지 근거리에 있어야 직주 근접해야지 워라밸이 가능하다. 요즘 청년들은 원거리에서 일하고 집까지 가면서 도로에서 시간 보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건 기본인데 그것을 다 그럼 허털어버리고 도심융합특구는 찬성한다? 정말 모순입니다. 게다가 도심융합특구법을 보셨습니까? 제가 말을 해도 되나요? 말을 해도 되면 그 안에 그 내용이 후보님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제가 원안에 보면은 그 아파트 세대가 처음에는 6,000세대였어요. 지금은 3,600세대가 지금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잠깐 더 드리면 굳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 정도 규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것이지 왜 그 중요한 그 안에 그 57만 평 안에 그 아파트가 들어가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온 공간들을 협소화시키냐는 그 문제제기입니다. 센터 미지구 안에는 한 채도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심융합특구법의 2조 1호에 봐도 주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심융합특구의 취지를 모른 채 기존에 지난 정부 때부터 연속성 있게 해오던 이 사업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또 도심융합특구법이 5월 4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에도 반드시 일, 주거, 문화, 복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무슨 도심융합특구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추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었는데 2022년 6월에 지역신문 일면 톱으로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센터미지구 자초 위기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알고 계세요? 아, 예. 만약에 그렇다면 윤 후보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가기 최선을 다했겠죠. 그 환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을 풀기 위해서 그 관계기관을 만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질문 이전에 그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2센텀이 1센텀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요한 그쪽에 우리가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한 그 조건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센텀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2센텀 어떻게 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단 한 번도 토론도 하지 않고 그 안 될 한다는 30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30초가 지났는데 윤 후보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2020년 3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0가지 조건 중에 제7호가 뭔지 아세요? 종사자들이 입주 가능한 형태의 주거 유형을 도입할 것, 도심융합특구법,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도심융합특구 모든 것에 주거는 필수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산단과 차이점인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무슨 도심융합특구를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또 하나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됐는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와 일머리를 가진 제가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바로 환경부 장차관 낙동강 유역청장과 전부 소통을 했고 무엇을 찾아내냐면 토용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정밀조사는 부지 양수도 할 때 공사 착공 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어붙여서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기존에 해왔듯이 해운대구청이 4가지 지점을 조사를 해서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머리가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무나 덮어두고 누가 여기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책 이주지의 정주 여건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개선해 나가는지는 이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분류식 하수관로 우리 지역은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도 정화조를 퍼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냄새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서 제가 2022년, 2023년 우리 해운대구를 전 지역에 분류식 하수관로 조기 착공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는 윤 후보님은 왜 못하셨습니까? 아니 2004년부터 부산시에 원래 계획대로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반송이 2004년부터 몇 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윤 당연히 후보님 제가 정치하실 국회의원 할 때. 때도 그 연도를 2029년에 된 걸 2025년에 제가 앞으로 당긴 거예요. 윤 그리고 후보님이 당기신 겁니까? 당연하죠. 21년 반려유사도 12월에 당긴 건데요. 그때 제- 국회의원 하셨습니까? 2004년부터 부산시 계획이 다 돼가 있는 거지. 그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부산시 국비 원래 확보는 제가 국회에서 확보한 겁니다. 정부 안에 없었고. 부산시 원래 계획대로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돼가 네, 있는 주어진 11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시간 11분입니다. 후보자님 시작해 주시죠. 예, 지난 4년 동안 부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해운대 을이 의원 홍보 현수막 제일 많이 달린 동네로 유명해졌습니다. 뭐 몇천, 뭐 몇억, 하도 자주, 하도 많이 걸어서 저 현수막값만 모아도 큰 사업 하나는 하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김미 혼자 다 하냐는 해운대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들의 볼매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하고 시의원이 하고 구청장이 하고 구의원이 한 일이죠. 남이 한 일, 내가 한 일이라고 공을 뺏는 거, 그거 잘못된 행동이지요. 결국 유세차에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슬로건을 붙였습니다. 해운대 국민들을 바보라 합니까? 그렇게 붙이면 믿을 줄 알았습니까? 칭찬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 한번 변명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윤 후보님은 현수막을 저만큼 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에 대한 현수막을 달았고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일동 왕자맨션 앞 우회차로 한 개선 늘렸습니다. 그다음 수영강변에 대림아파트 맞은편에 화장실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 1차에서 다이소 가는 보도폭이 너무나 협소해서 예. 아이들을 위해서 예.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수건 잠깐만요. 사업이고 후보님. 제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30초 지났습니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보님. 말씀드린 거예요. 후보님, 저는 정확히 3초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보님, 잠깐만요. 자, 변명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쭉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은 편길로 지금 뒷말하고 다닙니다. 특교세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자랑했죠. 부산 1등이라고. 22년, 부산 1등이라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팩트 체크하고 말씀하세요. 22년 한 해 해운대구에 배당된 특별교부세가 87억 7,600만 원입니다. 22년 해운대구 예산 세입 총액은 7,360억쯤 됩니다. 그중 1%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내려올 때마다 현수막이 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하태경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애써 만들어온 특교세,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당시 하늘의 날은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재호 의원이 사상구에 갖다 준 특교세가 83억 6,800만 원입니다. 얼핏 보면 해운대가 더 많지요. 하지만 인구수로 딱 나눠보면은 사상은 주민 1인당 4만 4천 원, 해운대구는 주민 1인당 2만 2천 원 수준입니다. 1인당 특교세는 남구, 북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많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 사과하실 용의는 없어요. 그 사과할 어때요? 일 아닙니다. 제가 제 입으로 부산 1등을 한 적 없고 언론사가 아마 그 유사한 기사를 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했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해운대구를 특별교부세 확보 전가 이거 윤 후보님이 낸 카드 뉴스 같은데 윤 후보님이 문재인 정권 때 집권 여당일 때 21억 33억인데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을 때가 2022년 5월인데 그때 39억, 작년에 44억입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저 예, 예. 혼자 했다고 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 이런 원팀이 돼서 구청장, 시의원 같이 하죠. 어떻게 혼자 합니까? 좀 듣겠습니다. 또 충분히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듣겠습니다. 1년에 2만 2천 원 코로나 재난지원금 한번 준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2020년 8월 코로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우려된 시기에 패션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시죠? 그거는 이것을 두고 그 언론은 당시에 제가 제대로 질문 알지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닙니다. 조국 대표도 잠깐만요. 한 거예요. 후보님 좀 도와주십시오. 언론은 정경 앞 망사 마스크 운운하며 원칙적으로 후보를 비난했고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하신 바가 있지요. 그럼요, 이미 사과를 사과했죠. 하셨으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2020년 6월 3일 YTN에서 이용수 할머니 이름 헷갈리면서 곁을 지키겠다는 한 국회의원이라는 제목의 돌발 영상을 보도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역민께 사과하시는 것이 어떨지 한번 권해봅니다. 제가 그때 아마 백불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름이 말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나온 것이지 그것을 제가 착오를 한 거죠.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제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논의할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상 제목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부제는 이용수 할머니 이름 헷갈리면서 곁을 지키겠다는 한 국회의원입니다. 해운대을 주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그것으로 그렇게 상가집에 문제를 가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잠깐만요, 삼는 후보님. 것이 후보님, 온당한지가 후보님 의문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상가집에 가서 대성 통곡해놓고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하고 묻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그게 그렇게 비약적으로 가야 되는 일입니까? 이건 후보님 개인 자질 문제로 거칠 사안이 아닙니다.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후보님 이래 버리면 우리 지역민들 전체를 욕먹은 일이라고 걱정하시는 지역민이 많은데 이 자리에 비롯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시에 당사자분께서 그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질로까지 비약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정말 미숙한 점이 맞죠. 예, 이래서 포장에만 관심 있는 의원의 얘기가 도는 겁니다. 김 후보께서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재임 중 많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죠. 그런데 통과된 법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안 반영 폐기가 있긴 했지만 본인이 대표로 발의한 법을 중심에 두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능력 부족 때문이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니면 본인의 컬러가 국민의힘과 잘 맞지 않아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 조력을 받지 못하신 것은 혹시 아니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님, 국회의원 하실 때 상임위에 법안 심사 하시죠? 그때 본인이 대표 발의했지만 잠깐만요. 양당 간에 전부 발의되었으면 대안 폐기해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잠깐만요, 후보님. 제가 좀 질의를 하면 좀 방금 질의한 걸로 저는 아니 이해했는데. 제가 다시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게 이런 겁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김미애 후보님이 참석한 행사는 겁이 난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고성을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긴가민가했습니다만 2023년 9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얘기를 듣고는 그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염수 대책을 묻는 주민에게 오염수 중단을 요구하는 데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다라고 하셨다지요.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를 왜 못하냐는 질문에 김 후보께서는 어떻게 중단시킬 건데? 라며 흥분해서 고함을 치셨다면서요. 보도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툭 하면 대노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김 후보의 DNA가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약자와의 동행,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그냥 코스프레라고 생각하는데 김 의원님 생각 어때요? 지금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당시에 류모 씨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23년 9월에 이분은 제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민원하는 날 찾아오셨어요. 근데 본인이 여기 SNS에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도 소통해 보세요. 장난 아니고 진짜 적극적인 모습이 매체를 통해서 봐온 이미지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할 말 미리 정리해서 가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대기자가 많더라고 참고하세요. 이렇게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놓고 30초 뒤에서 그런 지나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후보님,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날 바로 김미애 민원 후보님, 현장에 갔습니다. 김미애 후보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근데 뭐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한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미애 후보님께서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100점 만점에 몇 점을 혹시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보죠. 출근길 해견쇼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는 짜여진 각본을 움직이는 행사만 하거든요.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젠 입털막을 합니다. 언론도 털어막고 국회의원 입도 털어막고 졸업식장의 주인 졸업생 입도 털어막고 억울하게 죽은 해병 문제에 대해 말하던 해병 선배 입도 털어막았습니다. 의사도 털어막았습니다. 다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김 후보님께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아까 계속 30초 운운하셨기 때문에 2023년 9월 3일자 그 민원인이 신재초등학교 옆에 급경사로 많은 분들이 미끄러져 심지어 119에 실려왔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 9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급경사의 계단을 만들고 보도로 확대했습니다. 이거 제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구청장, 시, 구의원 원팀이 되어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그런 말꼬리를 잡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30초 지났습니다. 후보됐습니다. 공정과 상식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 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충분히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저는 전 국민이 모두 시청한 동영상 명품백 사건만 하더라도 일체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적인 문제 때문에 벌써 수백 번 압수수색이 되었을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후보님과 대통령은 일란성 상동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11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고민 중에 하나, 동서 불균형입니다. 해운대 지역 역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로 고민이 깊습니다. 해안 지역인 해운대구 우동, 중동, 좌동과 반여, 반송, 재송동은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들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일, 주거, 문화, 교육, 행정, 인프라에 더해 어디서나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에 사람이 모이고 융성해지며 균형 발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정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탁월한 일머리와 16년간 변호사 경험, 열정, 추진력으로 기존 지역이 센터 미주구와 동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신청사 재송동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년 중앙투자심사 반려위기, 23년 8월 사업비와 면적이 증가한 상황에서 직접 행안부 장 차관 등을 만나 설득하여 최종 통과할 수 있었고 드디어 4월 26일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퍼낼 필요 없는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여 깨끗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2년 정부 예산안에 우리 지역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가 환경부, 기재부, 총리실, 당 지도부까지 찾아가 간절히 시급성을 설득하여 신규 예산을 확보했고 반송의 경우에 무려 7년을 앞당기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책 이주단지 맞춤형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수영관과 석대천 친수공원 조성, 내 집 앞 명품공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속 추진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김미애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공통 질문 두 번째, 해운대 지역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후보자님 답변 시작해 주시죠. 지방자치 30년 동안 해운대 동서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재송, 반여, 반송 지역은 여전히 해운대에 탑지 못한 현실에서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관광지 중심의 도시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재송, 반여, 반송 지역 발전을 위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부산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반여, 반송 지역의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생각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면적이 현행 5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하향되었고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가 부여됩니다. 연내 촉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젊은층 그리고 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와 실내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반드시 재송, 반여, 반송 지역도 해운대답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 공통질문, 해운대 지역 불균형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왔고요. 다음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법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님들의 시간 관리 또 답변 시간과 관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준호 후보가 먼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1분이 주어집니다. 후보자님 시작해 주시죠. 예, 4년 전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제2센텀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완성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복합 문화공간 조성,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센터 설립, 융합 부품 소재, 바이오헬스 등 ICT 기업 유치 몇 주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완성이요? 완성커녕 포크레인으로 땅 한 번 판 적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유치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기업도 유치한다는데 하다못해 유치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완성 고사하고 부지 매입도 다 안 됐습니다. 사업 승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풍산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그러니 이 공약은 누가 봐도 지켜지지 않은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업단지를 완성하겠다던 공약이 뻥 공약이 됐는데 이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이 이번에도 제2센텀 단지를 부산형 판교 테크노빌리지로 조성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 잘하는 후보 맞습니까? 주민들에게 헛공약을 남발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변명할 말씀이 있나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의 공약은 센텀 위주고 완성이 맞죠. 그러나 저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윤 후보께서는 아까 20년 3월에 풍산 이전지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해 12월에 그린벨트 전면 해제되기 전에 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의 주민과 군수의 거친 반대로 좌초되었죠. 그래서 다시 정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에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 때 부산형 테크노밸리 조성하겠다고 했고, 네.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다시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빈도에서 거듭 약속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다 자꾸 밟아가고 애도 볼륨만 있죠. 띄웁니다. 표가 되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일 잘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미래인재개발원도 약속했고 꿈의 놀이도 약속했었습니다. 예, 이것들은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미래인재개발원 사업은 김석준 교육감이 사업 결정한 창의인재교육원 조성사업입니다. 홍순원 구청장 시절 협의된 사업이고 부천시 교육청에서 추진 완료된 사업입니다. 꿈의 놀이터 사업 역시 대부분 홍순원 청장 시절 추진되어 그 후 준공된 사업들입니다.
김 후보가 추진한 사업이 정말 맞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름만 가져다 쓴 것입니다. 지난 4년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국비 예산의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 만덕, 센텀, 대심도 건설, 민자 사업 예산까지도 자신이 따온 국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국민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김 후보의 약속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변명하실 말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인재개발원은 지금 반송마루 동부창의센터와 글로벌 빌리지 기능을 하는 외국어 센터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꿈의 놀이터는 전부 전 청장 시절에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반송의 초록공원 위에 휴 여가 녹지를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반송 어린이 놀이터를 가보셨습니까? 제송역 센텀역 앞에 숲공원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고, 반여 3동에 보은 아파트 앞에 30초 있는 지나고 으뜸 있습니다. 공원도 전부 했습니다. 후보님, 자, 제가 좀 더 또 진행해 볼게요. 김희애 후보는 우리 제송, 반여, 반송동 지역 주민들을 계속 희망 고문만 하고 계시거든요. 대통령 불러서 이 얘기, 국토부 장관 불러서 제 얘기. 이제 시까지 나서 한통속으로 지역 주민들을 희망 고문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풍산과 MOU를 맺었다고요? 미리 말하면 그 지역 주민이 반발할 테니 기습 작전을 해야 해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기습 작전 감행 전에 예고편을 왜 틉니까? 총선 시기 맞춰서 주민들 또 속인 거 아닙니까?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한 입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불러서 떠들게 하고 그 뒤에는 광빨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후보의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형태가 생각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후보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풍산 이전지 양해각서가 지금 아까 2010년 3월에 이 양해각서에 어디에도 이전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 3월과 24년 2월 19일 날 극명한 차이는 여기에 참여한 당사자가 풍산의 당시에는 사장이고 지금은 회장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당시에는 2조 나항에 보면은 풍산의 방산물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 사업장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30초 공사 지나고 착공. 후보님. 근데 지금은 완료된 이유가 아니라 상호 협의하에 공사 착공한다. 후보님. 그것이 이전지가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후보님, 겁니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풍산이 이전할 것 같으면은 그쪽 왜 이전 대상에 관계되는 그 기장군수와 기장군의회에서 언호를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놓고 자기 입장이 놓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희망 고문하시지 말고요. 일을 되게 해야죠. 제가 다시 의견을 제시할게요. 또 답을 준비하십시오. 네. 가전이 개편해서 그런지 저와는 정말 의견이 견해가 정말 다른데요. 좀 대통령 편들어주는 후보로 비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저는 경제 폭망과 민생 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IMF 이후에 25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4%,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9%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5년 만의 일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 핵심 동력을 평가되는 수출은 지난해 7.4% 감소하고 무역 적자는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가계대출 1,095조로 사상 최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조로 최고치 경신,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가 버텨내겠습니까? 가게가 버텨내겠습니까?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 대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공약 중에 민생 공약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고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로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올라가고 2월부터는 계속된 기상 악화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가격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3월 15일에 농산물 도매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30초 지나고 자, 있습니다. 후보님, 네. 자, 제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역시 민심을 읽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해운대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 당장의 부채이자 때문에 한숨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심을 읽지 못한 채 이것저것 일들을 계속 벌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서울 반지하 수해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주거용 반지하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반지하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오히려 약 3조 4천억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 사업들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278개 사업 중 176개가 폐지 또는 통폐합, 감축 판정을 받았고 2024년 정부 국고 보조 사업에서 약자 지원 예산은 대거 삭감되었습니다. 하겠다고 말한 것마다 오히려 거꾸로 합니다. 후보님 말씀도 지켜지지 정말 걱정입니다. 4년 전에 하신 민생 공약 중에서 안 지켜진 것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민생 공약을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했고 대표적으로 제가 올해 정치 지도자상 입법 대상을 수상했는데 보호출산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윤 후보님이나 전혀 관심 없는 표 안 되고 돈 안 되는 위기 아이들 한 해 100여 명씩 살해되고 버려지는 이런 아기들을 살리는 법을 제가 만들었죠.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대안 폐기되어서 위원회 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보호출산제입니다. 게다가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이 30초 보행 지나고 약자들을 있습니다. 위한 후보님, 입법이었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후보님은 제 질의한 것의 본질을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부터 하면은 사과부터 하거든요. 제 질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님의 생각은 정말 판박이처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세수는 펑크가 났는데 대통령은 지난 2달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약 900조 원의 퍼주기 약속을 했습니다. 총선용 에드벌룬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나 민자 유치이기 때문에 재정은 45조만 투입하면 된답니다. 이것 또한 대국민 저는 사기극이라 생각하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치 세상에 없던 일을 내놓듯 생생 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 마음대로 민자 투자를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선거의 점에서 헛공약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빈털떨리가 된 윤석열 정부를 졸라 국비 안에서 하겠다는 약속은 모두 취소하시고 김 후보는 이제 더 조를 것도 없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정권의 힘이나 기대는 철없는 아이 같은 발상은 이제 주민들 위해 당장 거둬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11분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중간에 시각고지를 드리는 이유는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토론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마찬가지로 11분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참 시청하시는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께 정말 송구하네요. 허구한 날 현수막 내용은 막말, 정말 우리 눈살 찌푸리는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말들로 현수막을 도배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을 되겠다고 나온 이 자리에서조차 막말로 계속 하시는데 제가 참 듣기 불편합니다. 어떻게 한 통속이니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을 지르는 겁니다. 저는 2년 연속 바른 정치 언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막말 안 해도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준호 후보님은 산업은행법 4종 1항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30초 보장하죠. 답변을 하세요. 그 시간이 벌써 10초 갑니다. 그 사실과 다릅니다. 산업은행 부산 유치는 부산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잠깐만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벌써 30. 제발 좀 플리즈 헬프미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당 김민석 의원이 개인적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마치 민주당, 부산 민주당이 전체로 반대하는 것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합니다. 이 산업은행 유치권은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엑스포 실패 이후 부산의 제가 남은 성장 말씀드릴게요. 동력은 충분히 답변 시간 드렸어요. 금융 수도밖에 22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아니 민주당 한국 주도부 수출선에 의견이 지나고 지금 있습니다. 답변 시간 조속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도권이 있으니까. 22년 1월에 우리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이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이렇게 하고 이미 네 분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70여석으로 모든 것을 일방 통과하면서 이거는 왜 못합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해 연말에 2차례, 최근에도 부산에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그때도 부산에서 부산대 병원이 최고의 병원인데 거기서 치료받지 안 하고 닥터 헬기 타고 또 서울로 가셨죠. 이러한 글이 뭡니까? 부산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을 얘기하고 지역 의료 활성화를 얘기하는 게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 후보님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약속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국회의원 하는 이유가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질의 답변하세요. 말고 중간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포기하고 외교를 포기하고 민생을 포기하고 소통을 포기하는 오포 정권이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국민들이 경고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최상병, 이채 양명주 사건도 있잖아요. 최상병의 그 내용이 직접 피해자이 그 분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피해자를 지금 빼돌렸습니다.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보더라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수반으로서 헌법상 탄핵 요건이 무엇입니까? 탄핵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상 탄핵 요건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안 됩니다. 게다가 법으로 헌재법에 들어가 보면 중대한 법률 위배입니다. 무슨 대통령 탄핵이 허구한 날 노래 부르듯이 합니까?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국민들께, 우리 시민들께, 해운대구 주민들께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현수막부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해운대구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의힘은 대통령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아닙니다. 저 김미애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20일 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 2, 3회 재판 갑니다. 당대표 방탄국회로 정쟁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되자마자 아마 탄핵 정국으로 민생은 뒷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민 약자를 말씀하시고 경제 민생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정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는 5대 정치 계획에 대해 서약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윤 후보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하죠. 그러세요.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그렇게 수시로 말을 바꾸고 지키지 않는지, 당대표 연설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 계시는데 참
국민들 보기 민망하게 재판 받으면서 1심에 실형 선고 받고도 그대로 세비 받는 분들 계셨죠. 그러다가 탈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셨는데 윤 후보님은 선거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출판 기념회를 하셨던데 맞습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네. 예. 아까 전에 그 대답 못한 것이 있는데 산업은행은 저는 국회의원 되면은 부산에 산업은행을 유치하는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쪽의 그 내용들 또한 그 법을 전공하신 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형사피고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무죄 추정 원칙이 추정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권자가 판단하는 일이고 김건희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그것과 다른 맥락에서 드린 말씀인데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제 질이잖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제대로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안 발의를 몇 개 했으며 상임위 출석을 얼마나 했으며 본회의 출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께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준호 후보님은 출판 기념회를 제가 알기로는 선거 앞두고 4번 정도 했는데 정가대로 책 팔고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리 쓴 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버리면 지금 유권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 질의인데 그게 왜 다릅니까? 아니, 우리는 정치개혁의 5대 과제 중에 하나로 이것을 안 하겠다고 했고 저는 사실은 정치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52페이지짜리 의정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 자랑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52페이지짜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받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무슨 허위 사실이 있으면 잘못된 거 있습니까? 최소한 이것만 제대로 보셔서도 저를 그렇게 비난하거나 폄훼하지는 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은행법을 유치하는 게 아니죠. 산업은행법 본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걸 부산에 이전하겠다는 건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핵심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마음대로 일방통과 다 시켰는데 산업은행법 4조 1항 본점을 부산에 둔다, 본점을 대한민국에 둔다, 이런 개정안 통과시키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거 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공약으로 하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또 하나,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난번에 윤 후보가 국회의원일 때 밀어붙인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온갖 위성정당, 온갖 범죄 피고인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옥중에서 창당을 하고 입후보한답니다. 정말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투표 용지가 51.7cm입니다. 윤 후보님 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산출식 아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발의한 사람들도 모르는데 국민들부터 아니, 이거를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대표를 이야기하고 조국 대표를 이야기하는데 김건희에 대해서 디올백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주도권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운하 지금 무소속이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조국 혁신당에 갔죠. 이분은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울산시장 임기 끝났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3년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반성을 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데 대해서 반성을 하시는 게 저는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게요. 2019년 8월 17일 페이스북에 반송해서 이사가지 마이소 살기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반송을 살기 좋게 하신 일 있으면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3초 보장하는 거죠. 그 반송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국회의원 때 한 게 많죠. 특히 그 반송 큰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벽을 사실은 굉장히 더럽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해운대 구청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한 것뿐만 아니고 반송 그쪽에 공원 밑에 그 길도 확장하는데 제가 해운대 구청에 직접적으로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상징적인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반송 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아케이드 상판이 부식되어서 위험한 겁니다. 이것을 약속했지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전 문제로 접근해서 이번에 중기부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했죠. 저는 이것이 일머리가 있는 전문가다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 11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해운대구 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토론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가면 뒤에 숨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차라리 가면을 벗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희양찬란한 개발 공약으로 국민을 다시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힘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후보들도 더 이상 대통령을 감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해도 너무한다. 지난 대선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것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재송, 반송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 모두의 선거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 무능, 무도, 경제 파탄, 민생 포기와 맞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윤준호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해운대을 주민 여러분, 저는 가슴 따뜻한 분들이 많은 재송, 반여, 반송동이 정말 좋습니다. 작은 변화에 행복해하시며 활짝 웃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고 지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제 부모님 모시듯 제 집 돌보듯 구석구석 살폈고 더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약속드린 새로운 해운대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 더 크게 채우겠습니다. 새로운 해운대를 만드는 즐거운 여정에 김미애와 동행해 주십시오. 초심으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실력과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반여, 반송, 재송동 주민들과 함께 커가는 김미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해운대구 을 선거구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10일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중구 영도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오후 1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